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강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드렸냐면, 배열이라는 걸 이제 알려드렸어요. 배열이라는 것도 이제 결국엔 이제 객체의 일종인데, 객체의 일종,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묶어서 다룰 때 사용하는 객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배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물론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 객체에도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일관성 있는 데이터만 한 번에 다루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ALR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람에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관리한대요.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식을 입력하고 여기다가 뭐 홍길동 입력하고 그 다음에 안산 입력하고 여기다가 축구 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뭐 우리는 이제 뭐 나름대로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추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나이했고 뭐 얘는 이제 이름 뭐 그다음에 사는 곳 그다음에 취미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투루 자 투루가 왔어요.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여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나이가 뭐 30살을 했을 때 그러면 결혼 여부를 했을 때 투루라고 하면 결혼을 한 거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요것만 봐서는 얘가 어떤 데이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다룰 수는 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뤘을 때 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제 뭐랄까 단점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루기 위해서 실제 존재하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객체예요, 객체. 사실 이 배열이라는 것도 결국엔 객체예요. 배열도 객체인데 근데 얘는 이제 객체의 종류 중에 하나인 거고 실제 객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쓰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강사가 여기다가 let a 사람 1 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나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취미가 사는 곳이랄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남자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해봤자 어차피 변수는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출력되는 건 뭐예요? 맨 마지막에 넣은 데이터가 출력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A 사람 1이라 했을 때 사람에 대한 묶음에 대한 데이터를 뭐다?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자, 객체를 하나 만들 건데 대괄호가 여러분들 배열 객체를 생성하는 거라면 실제 객체를 생성하는 행동은 중괄호입니다. 중괄호. 자, 이 중괄호가 뭐냐면 객체 생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나오는 거 보이죠? 원래 이제 배열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왔어요? 오브젝트 어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출력하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할당을 할 때 뭐 한 번에 할당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 1 앞에 그 다음에 사람 대괄호 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름이라 써주시고 홍길동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사람 1은 뭐 나이도 있대요. 나이는 뭐 20살. 그 다음에 A 사람 1은 뭐 결혼 여부. 결혼은 아직 안 할게요. 미혼이래. first.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이제 사는 곳.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데이터를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사는 곳은
안산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지금 표현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배열과 달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그러니까 즉 묶어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하게끔 나온 게 바로 뭐다? 객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는 방법도 있고, 또는 여기다가 이제 A 사람 2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건데, net A 사람 2. 그럼 얘도 동일하게 뭐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사는 곳이 있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 자, 이번엔 점으로 적어요. 홍길순, 얘는 나이는 25살, 뭐 사는 곳은 뭐랄까요? 뭐 수원, 얘는 또 결혼 일찍 했대.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 요런 형태로 나와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분들이 객체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이름, 홍길동, 나이, 20, 사는 곳, 안산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는 키 value가 한 쌍을 이룬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에 라벨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어렸을 때 뭘 해요? 어렸을 때 이제 필통에 내 필통이다, 이 필통은 내 필통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라벨지를 붙이죠. 그죠? 그러니까 라벨지를 붙이는 행동이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은 이 사람 투, 홍길순이라는 이름은 사람 투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이름이 이름이라는 이제 키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25살인데 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해당 밸류 값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배열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접근할 때 인덱스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덱스로 데이터에 접근할 때 불편하냐? 뭐 그렇게 엄청나게 불편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뭐 이 배열 안에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하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하기 때문에 뭐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막 20몇 번째 존재한대요.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찾아야 되는 말. 물론 인덱스 오브라는 함수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 입력하면 걔가 인덱스 값을 찾아주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이 객체는 직관적인 거죠. 그래서 얘의 이름은 홍길순이구나, 얘의 나이는 25살, 사는 곳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배열로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배열은 그냥 이름, 나이, 사는 곳, 결혼이고 뭐 그런 거 싹 다 빠지고 데이터만 들어가잖아요, 배열은.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웹 퍼블리셔가 여러분들 객체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쪽까지 내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객체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객체와 비슷한 뭐 라이브러리,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다 보면 요 객체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문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키고 이게 밸류로 작동하는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를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객체를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 번에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여기다가 net a3 해서 자, 여기다가 분가로 넣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이름과 나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이름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쓰냐? 아니에요. 여기다가 큰 따옴표 쓰시고요. 이름을 임꺽정 뭐 이런 형태로 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내가 객체를 만들자마자 참고로 세미콜론 붙이면 안 돼요. 객체를 만들자마자 뭐예요?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표현을 한 거죠. A 사람 3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 나오죠. 그죠? 근데 어차피 이 이름이라는 걸 얘가 키란 말이에요. 키. 키라고 하거든요. 데이터의 이름인 거예요. 데이터의 이름. 근데 이 키에 큰 따옴표를 굳이 안 붙여도 됩니다. 안 붙이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 안에 이제 데이터가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면 쉼표를 써서 나이 27 사는 곳은 얘는 어디 산다 할까요? 안산 뭐 이런 약간 군포 뭐 이런 식으로 산다 할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얘는 결혼 여부에 대한 게 없죠, 그죠? 결혼 여부나 뭐 취미? 그래요. A 사람 3는 취미를 가져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자마자 취미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 이후에 내가 뭐 해도 된다? 여기다가 취미 해가지고 테니스.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마찬가지로 A 사람 3를 출력했을 때 뭐가 나온다? 바로 테니스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나는 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개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개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해가 지나면 나이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써버리면 이름도 인격적으로 계속 픽스가 되고 나이도 계속 27로 픽스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객체에서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A 사람 3에서 A 사람 3가 뭐예요? 임꺽정? 임다니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씨니까 이름 바꾼 거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고 이름을 바꾸고 나서 이름을 출력해 보면 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임다니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A 사람 3에 있는 이름으로 접근하겠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접근해서 원래는 그 이름에 매칭되어 있는 데이터가 임꺽정이었지만 그 이름을 뭘로 바꾸겠다? 임다니엘로 바뀌었다. 여러분들 변수 사용해보면 변수도 값 재활용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객체 내부에 있는 요런 변수, 요런 이제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이라든지 취미라든지 그런 것들 하나의 변수가 이제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죠. 그래서 변수라는 거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값을 수정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강사님 그러면 이거는 이 A 사람 3 취미 했을 때 얘는 뭐예요? 얘는 수정이 아니라 왜 데이터가 추가된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A 사람 3 안에 우리가 객체를 A 사람 3라는 객체를 만들 때 지금 얘는 취미를 가지고 태어났나요? 아니죠. 얘는 취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A 사람 3에 취미했을 때는 데이터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걸 속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의 힘, 그 다음에 뭐 제가 가진 뭐 체력, 제가 가진 뭐 여러분들 게임으로 따지면 뭐 캐릭터마다 만화가 있고 뭐 피통이라 해가지고 HP라는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스탯이라 해가지고 힘, 민첩, 그 다음에 뭐 인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캐릭터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가 된다?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에 취미라는 속성이 없을 때는 그 취미라는 속성이 추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름이 있는 상태에서 3번째 라인에서 A 사람 3 이름 이렇게 접근하면 이건 뭐다? 이름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 그래서 객체에 만약에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속성이 없으면 추가되는 거고, 그 이름을 가진 속성이 이미 객체 내부에 존재한다면 뭐가 된다? 수정이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했고, 얘가 이제 해가 지내서 나이가 이제 증가됐다. 그러면 A 사람 3의 나이를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예요? 나이의 값을 1 증가시킨 거예요. 28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나는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개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점이 뭐냐면, 점이 뭐, 저 생소해서 그렇지, 점이 뭐냐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접근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점, 뭐, 이름. 그러면 이제 임다니엘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이 쓰면 27살 나올 거예요. 사는 곳 쓰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분포 나오죠. 이렇게 쓰면 취미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임다니엘 뭐 28살 금포 테니스 해가지고 각각 이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근을 할 때도 지금 이제 점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어떻게든 접근이 가능할까요?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괄호가 문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해서 그렇지 뭐예요? 접근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 취미라는 속성값에 접근하겠다. 자,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사람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속성이 있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대. 그죠? 뭐 사람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 힘, 체력,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은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의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일을 하고, 그죠?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도 이런 식으로 속성만 넣는 것이 아니라 객체에다가 뭐 할 수 있다? 기능을 집어넣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능을 어떻게 집어넣냐? 여기다가 어차피 쓰는 건 똑같아요. 뭐 어떤 게 쓰는 게 똑같냐면 우리가 키를 쓰는 건 똑같다. 그래서 강사가 여기다가 자기소개라는 메서드를 따로 만들어요. 자기소개를 만들고 여기다가 펑션. 자, 여기서는 쓸 때 익명함수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제가 뭐 한 거냐면 자기소개라는 키를 가지고 함수를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기능이다. 그죠? 그렇죠. 사람은 자기소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기소개 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은 자기소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내부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제 자기소개를 하게끔 세팅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 시작했을 때 사람은 이름, 나이, 취미가 있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자, 자기소개를 해야 되니까 이름이라 쓸까요? 자, 이름은 일단 뭐예요? 처음에 이름은 임꺽정이죠. 그 다음에 나이는 27살. 그 다음에 사는 곳 분포.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자기소개 했을 때 자기소개 시작해서 뭐 이름은 뭐고 나이는 뭐고 사는 곳은 뭐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기소개가 이제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자기소개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자기소개를 호출할 건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호출이 가능하냐?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속성에 접근할 때는 점을 이용해서 속성 접근해서 출력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점을 이용해서 접근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 콘솔 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점 A 사람 3의 자기소개. 자,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지금 임꺽정 27 분포 뭐 자기소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한 거냐면 객체 내부의 기능을 호출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조금.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 100% 이해가 안 돼도 돼요. 그래서 천천히 해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자기소개라는 거를 위에서 객체한테 우리가 줬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자기소개 시작했을 때 이름, 임꺽정, 나이는 뭐 27살, 사는곳, 군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소개라는 기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반 속성 같은 경우는 점을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얘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능은 뭐예요? 실행을 한다? 실행을 하지 않는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함수도 마찬가지로 함수 개념 배웠을 때 함수를 호출한다. 내가 당연히 함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함수를 호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라는 기능을 만들고 나서 당연히 호출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기능을 호출했더니 우측에 뭐라고 나와? 임꺽정 27살, 뭐 사는 곳은 군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A 사람 3 누구 밑에다가 이름은 임다니엘로 바꾸고 나이는 27살에서 28살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자기소개를 했을 때 나이가 임다니엘,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이도 이제 바뀌고 사는 곳도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지만 지금 안 바꿨죠? 현재 바꾼 거는 이름과 나이밖에 안 바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름과 나이를 바꿨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된다 안 된다? 반영이 안 되죠. 왜? 간사가 지금 이름 옆에 임꺽정 써놓고 나이 옆에 27 써놓고 사는 곳 옆에 군포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이걸 반영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쓰냐? 자, 임꺽정 이렇게 써도 되고, 우리가 배운 그냥 이제 템플릿 리터럴 문법을 한번 써볼까요? 강사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임꺽정 대신에 여러분들이 A 사람 3의 이름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해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름과 나이가 이제 임다니엘 나이는 28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이하고 사는 곳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준 건데,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차피 A 사람 3라는 거는 결국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 A 사람 3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 그죠? 자기 자신. 그러면 이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를 문법적으로 따로 빼놨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당연히 A 말하겠죠. 그죠? 그러면 B 입장에서 나는 하면 나는 뭐뭐야 뭐 소개하면 뭐예요? B를 말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A 사람 3 입장에서 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this예요. this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될까요? 그래서 this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과 나이 사는 곳을 접근해서 거기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is는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이 this가 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this라는 거는 객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 입장에서 이제 나는 A를 말하는 거고 B 입장에서 나는 B를 말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사용할 수 있고 객체도 마찬가지로 반복문을 이용해가지고 순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론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래 반복문 이 출력해봅시다. 콘솔 로그 어떤 문법이 있냐면 포인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어떤 문법? 포인. 우리가 배열할 때 포오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랑 살짝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 돼요. 조금 다르지만. 만약에 포 컨스트 키 A사랑 3 키. 자 그러면 키만 출력해보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보이시나요? 이름, 나이, 사는 거, 자기소개, 취미 나오는 거. 그죠? 잘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 A사람 3에 들어있는 첫 번째 키가 들어가서 출력, 그 다음에 두 번째 키가 들어가서 출력, 세 번째 키, 네 번째 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가서 출력이 되게끔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값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달러 A 사람 점 키. 자 그러면 이거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러면 강사님 점을 이용해서 키로 접근하면 접근 가능하다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점 키라는 뭐랄까 내용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점 키라고 쓰시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이제 뭐예요? 객체에다 내부에다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원래는 데이터를 넣는 건 이렇게 데이터를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출력을 할 때는 여기서 순회를 해서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대괄호를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A사랑 3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다. 뭐 취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자, 여튼 요게 바로 뭐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다루는 방법이다. 그럼 객체를 왜 다룬다고요?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